NCS 정보처리기사 챕터 2 화면 설계 첫 번째로 UI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념 및 활용도와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UI 표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UI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I 스토리보드의 개념과 스토리보드의 작성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순서는 학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UI 표준과 지침,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전에 용어사전으로서요, 주요 용어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틀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작업이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보면 세부 과목이 화면 설계도 있고 인터페이스 설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과목인 인터페이스 설계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서로 연동이 될 때에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고, 이 화면 설계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UI 스토리보드, UX, 사용자 경험,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인터페이스 간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화 문서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요구 분석 명세서와 설계 원리, 제약 조건에 따라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위 설계는 먼저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설계, 저장할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의 설계에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는 전체 시스템을 세분화해서요. 세분화한 각각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을 정의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화면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위 설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모듈 설계, 그리고 자료 구조 설계, 알고리즘 설계 순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용어 정의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전 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지,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위한 여러 원칙들의 집합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과 활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은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기능을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 분류할 필요성이 생겼고,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을 하여 요구 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까지 분류된 기능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형화하고 문제의 특징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집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은 총 6가지 종류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익혀놓을 필요성이 있고, 정보처리 기사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에도 품질 관리 파트에서 매 한 문제씩은 꼭 나왔던 부분입니다. ISO, IEC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전기위원회의 9126 모델에서 정의한 6가지 요소,
첫 번째, 기능성입니다. 요구된 기능이 제공되어지는가? 둘째, 신뢰성.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인가? 셋째, 사용성.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인가? 넷째,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인가? 다섯 번째, 유지 보수성. 수정이 용이한 소프트웨어인가? 마지막으로 이식성. 환경 전환이 용이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수행 결과와 품질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 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관찰하기 위한 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명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냐, 적절성, 그리고 accuracy, 정밀성, 정확도, 요구되는 정확도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호 운영성, 특정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호환성, 비슷한 환경에서 연관된 표준과 관련 및 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또는 작동되는 시간 동안 의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보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부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성숙성, 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회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과 고장 허용성, 그리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회복성을 신뢰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성입니다. 세 번째, 유저빌리티.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를 정확하고 쉽게 인지 가능한지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사용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이해성, 학습성, 쉽게 익힐 수 있는가, 그리고 운영성, 소프트웨어 운영과 운영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에 따른 특성, 이 세 가지가 사용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입니다. 할당되어진 시간에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의미를 하고요. 효율성과 관련한 상세 품질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시간적인 효율성과 자원적인 효율성. 다 명칭상으로 효율성이 들어가니까 시간, 자원, 효율성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지보수성입니다. 유지보수성은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가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유지보수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네 가지. 분석성, 소프트웨어 고장의 원인이나 진단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변경성, 결함 제거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노력의 관련 특성입니다. 안정성, 그리고 시험성은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어서 검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한 IOC, IC의 9126 모델의 품질 특성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식성입니다. 이식성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은 추가 작업 없이 얼마나 쉽게 적용 가능한가입니다. 관련되어진 품질 요구사항은 적용성, 설치성, 대체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 6가지 용어 단위별 해당 그 설명 문구에서 이 용어를 고를 수 있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장 타당한 것,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8년도 2회차 기출문제인데요. 자, 설명 문구사에서 주 키워드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사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고 용어 중에서는 유저빌리티 2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성. 다음 UI 표준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요. UI라는 부분 자체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연계 작업을 뜻한다.
다른 시스템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네 번째 과목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는 진화해 왔는데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사용자와 컴퓨터의 단순한 상호작용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졌지만 업무가 점차적으로 복잡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방법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UI가 변화되어져 왔고 현재는 작업 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기능이 아닌 정보의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뜻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UI의 세 가지 분야입니다. UI의 세 가지 분야는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분야, 그리고 콘텐츠 상세적 표현과 전체적인 구성에 관한 분야, 세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적 분야, 물리적 제어 분야, 구성에 관한 분야, 기능적 제어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I 설계 원칙입니다. UI 설계 원칙은 네 가지로 직관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 가능한가? 바로 봤을 때 이 버튼은 어떤 모양이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겠네? 파악할 수 있는 직관성. 그리고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학습성, 누구나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네 가지 UI 설계 원칙 설명 문구를 보고 해당 단어를 고를 수 있도록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I 설계 지침입니다. UI 설계 지침도 종류는 많지만 해당 용어적인 부분과 설명 문구만 이해를 하시면 문제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UI 설계 지침, 사용자 중심. 자, 이 UI 설계 지침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파트는 화면 설계 부분인데요. 이 화면 설계 부분은 실기 과목에도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례 및 실습 베이스 중심적인 설명은 실기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자정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안전부 쪽에서 해당 이 UI 및 UX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자정보 웹사이트 해당 공공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어떠한 레이아웃이나 포함 구성 요소에 대한 배치 또는 내용에 대한 표시 방법 이런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그와 같이 UI는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주어지는 게 설계 지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된다. 즉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성, 버튼이나 조작 방법을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고 빠르게 습득 가능하게 설계한다. 그리고 단순성, 복잡하지 않고요. 조작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작동 가능하도록 인지적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결과 예측 가능, 작동시킬 기능만 보고도 결과가 어떤 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성, 주요 기능을 메인 화면에 노출을 해서 조작이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해당 기관의 로고는 왼쪽 상단 접근성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쪽에 해당 기관의 로고가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표준성, 표준화. 표준화는 디자인을 표준화해서요. 기능 구조에 대한 선행학습 이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접근성은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게끔. 그래서 좀 시각이나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넣어라. 사용자의 직무나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성,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류 발생에 대한 해결, 사용자가 오류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가 떴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 팝업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뭔가 잘못됐어요 라는 알림이 주어지게끔 하라, 이 측면입니다. UI 요구사항 확인은요,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인가 비기능적 요구사항인가 라고 양분을 할 수 있는데, UI의 기능적 요구사항의 종류로는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즉 시스템의 입력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스템의 출력은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가,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가와 같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제약 조건들을 뜻합니다. 사용성, 효율성, 신뢰성, 유지보수, 재사용성과 같은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플랫폼, 사용기술 등 시스템 환경에 관한 요구사항, 그리고 비용이나 일정 등 프로젝트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들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되어집니다. UI 표준과 지침에 관련되어진 퀴즈입니다. UI의 설계 원칙 중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UI 설계 원칙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최대한 수용, 오류 최소화는 유연성이었습니다. 4번째 유연성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스토리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의 개념입니다. 스토리보드란 사용자 경험, UX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이고 완성해야 할 웹이나 앱 서비스와 예상되는 사용자 경험을 미리 보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정책이나 프로세스 및 컨텐츠의 구성,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화면 내의 내용물을 이렇게 해보는 부분입니다. 기능에 대한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등 구축하는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스토리보드에 대한 작성 기법으로서 작성 순서. 자, 첫 번째 스토리보드 1단계는 메뉴 구성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메뉴 구성도는 전체적인 메뉴 구성도이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결정된 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메뉴의 순서와 구성 단계, 그리고 용어 정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스타일 확정. 스타일 확정은 레이아웃이나 전체적인 배치나 글자의 모양, 크기, 색상, 그래픽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하기, 화면에 보여지는 실제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챕터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모의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 중에 상위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모듈 설계,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중에 모듈 설계는 하위 설계에 해당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구현에 대한 제약사항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품질, 속성을 결정해야 되고 재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 된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구현에 대한 제약사항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자,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용을.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돼. 그렇겠죠. 이쪽이 틀리고 저쪽도 틀리고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되겠고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패턴들 있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게 맞춰가지고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어떤 책을 읽는다.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데 해당 배치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의 바탕. 세 번째, 행동들 사이에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을 늘려야 한다? 자, 기억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겠죠. 오히려 쉽게 적시적으로 이거는 이 버튼은 이거 누르면 이거 하겠네?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행동들 사이에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사용자의 직무와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된다. 네, 맞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스토리보드 작성 순서가 올바르게 나야 된 것은 스토리보드 작성 순서 저희 1, 2, 3단계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메뉴 구성도 작성이었습니다. 메뉴 구성도 작성. 두 번째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스타일 확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설계하기. 나, 다, 가. 나다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네.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학습했던 부분 총괄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밑그림을 뜻한다. 국제편연화기구의 ISO, IEC의 9126 모델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6가지 중에요. 해당 고르는 문제 한 문제 객관식 문제로 꼭 나오는 편입니다.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식성입니다. 이식성.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I 표준과 지침.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연계 작업을 뜻한다. UI 설계 원칙은 4가지.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그리고 UI 설계 지침.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일관성, 단순성,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결과를 그리고 가시성,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UX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페이스 간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 역할을 담당했고요. 스토리보드의 작성 순서는 1단계 메뉴 구성도 만들기, 2단계 스타일 확정, 3단계 설계하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I 요구사항 확인하기에 대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2 화면 설계 두 번째 내용으로 UI 설계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UI 요구사항과 UI 표준 지침에 따라 화면과 폼의 흐름을 설계하고 제약사항을 화면과 폼 흐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UI 요구사항과 UI 표준 및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셋째, UI 요구사항과 UI 표준 및 지침에 따라 하위 시스템 단위의 내 외부 화면과 폼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세부 학습 내용은 UI 흐름 설계, UI 상세 설계, 감성공학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세부 출제 기준에 보면은 감성공학과 UI 설계 도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NCS 학습 모듈에는 UI 흐름 설계와 상세 설계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또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개괄적으로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사진입니다. UI 설계서는 UI 설계서는 표지, 계정 이력, UI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프로세스 정의, 화면 설계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프로토타입이란 무엇인가? 자주 언급됐던 용어이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계 또는 성능, 구현 및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요구사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 기능을 간략한 형태로 구현한 시제품이 프로토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성공학이라는 용어인데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합적인 감성을 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제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는 공학 기술을 뜻합니다. 첫 번째, UI 흐름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UI 설계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요. UI
해당 그 설계의 흐름 자체를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 UI 설계서 구성은 표집, 계정 이력, UI 요구사항 정의, 그리고 시스템 구조, 사이트 맵, 프로세스 정의, 화면 설계로 구성되어집니다. 설계서 표지에는 해당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시스템명이 표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계정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이 버전을 표시를 합니다. 이게 최초 버전인가? 최초 버전에서 해당 업데이트를 한 건가? 네. 그래서 최초 버전은요, 첫 번째 초안 작성인 경우에는 그 초안을 초기 버전 1.0으로 설정하고요. 변경 또는 보완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X.0, 2.0 버전, 3.0 버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UI 요구사항 정의가 포함되었습니다. UI 요구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UI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데 그게 시스템 구조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앱에서는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당 시스템이 갖춰야 되어지는 공지사항,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메뉴, 네, 공지사항, 회원관리, 도서 대여, 마이페이지, 권한 설정을 가지겠다. 근데 해당 이 메뉴 항목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네,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능은 어떤 거야? 그리고 그 해당 이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떤 거를 리스판스 해야 되느냐, 응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개념대로 나타내는 게 시스템 구조가 되겠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웹베이스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 주요 메뉴 항목들을 계층 구조 형태로 나타내는 이 홈페이지는 어떠한 페이지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UI 시스템 구조의 내용을 사이트 맵 형태로 작성하게 되고요. 사이트 맵의 상세 내용은 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설계는 실기 과목에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파트에서요, 해당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실습 베이스로 익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의입니다. 네. 프로세스 정의는 사용자 관점의 요구 프로세스들을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일례로 로그인 메뉴가 있고 공지사항이 있고 도서 목록이 있고 쭉 있는데 이 해당 메뉴들을 이용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순서대로 얘를 이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회원제 홈페이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지사항이든 도서 목록을 이용하던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던 반드시 선행적으로 로그인 부분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는 먼저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돼.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도서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 마이페이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설계입니다. 프로세스를 통해서요, 어떤 화면들이 나와야 돼. 네. 그래서 UI 프로세스 정의를 참고해서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화면을 도출하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화면 설계가 되겠고요. 네. 화면 설계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와이어프레임, 앱 개발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해당 그 사이즈를 베이스로 해서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라는 것을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또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요. 러프하게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실제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게끔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시연 또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는 참고적으로 스토리보드의 한 화면으로서요. 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내용 구성을 이렇게 하고 배치적인 부분, 로고는 왼쪽 상단, 로그아웃은 오른쪽 상단, 왼쪽 부분에 메뉴 목록 이런 식으로 배치했고 해당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 예입니다. 자, UI 설계, 흐름 설계에서요, UI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 자, UI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촉도를
뜻합니다. 자, 이 유용성에서는요, 네,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할 때와 개발자 측면에서 제공해야 될 때의 그 모형 간의 어떤 차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고려사항이고요. 그 차이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실행차가 있고 평가차가 있습니다. 개념은요, 실행차라고 하는 부분은 실행 가능한 기능과 사용자의 원래 목적이 서로 상이해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행차라고 하는 부분은 실행 속도를 포커스에 두고 해당 이용자가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의 서비스를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당 UI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차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이용자가 시스템의 어떤 처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요. 그 결과치를 알 수 있게끔 빠르게 결과를 인지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 실행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UI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는 먼저는 포커스가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그 사용자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보다 관심을 가지는 항목을 해당 홈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 화면 내에 보다 쉽게 눈에 띄게끔 배치를 하고요. 이용하기 쉽게끔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행위 순서 규정이라고 해서요. 네, 중요도를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한 중간 정도야? 중요도도 낮아. 그러면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거. 중요도가 높은 작업은 단계 수를 최소화한다라는 부분은 한 번만 클릭하더라도 그걸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부분이고요. 중요도가 조금 낮은 거는 몇 단계 선택해서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행위의 순서가 사용자의 기존 경험에 비추어서 가능한 한 빨리, 친숙하게 되도록 설계를 하라. 그리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이라는 부분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폼 양식을 작성한다라고 할 때 해당 폼 양식문 내에 입력란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체크박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값, 디폴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굳이 수정 안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미리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올바른 커스 위치나 아니면 이제 해당 회원가입 폼의 페이지가 열었을 때 커스가 딱 첫 번째 입력해야 될 입력란에서 깜빡깜빡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굳이 클릭해야 되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겠죠. 올바른 커스 위치와 디폴트,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설정한다. 이게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입니다. 다음, 평가차를 주기 위한 UI 설계 원리. 평가차는 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게끔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와 키 조작으로 변화되어진 시스템 상태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약 신청을 했어요. 이거 예약 신청이 진행 중인가? 어떻게 됐는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예약 신청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상태가 예약 중 이렇게 버튼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사용자가 가지는 원래의 의도와 시스템 결과 간의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라고 하는 미리 보기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해당 파트의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의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보기 항목 4가지 제시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UI 요구사항 정의한다. 둘째, 화면 설계. 시스템 구조. 프로세스 정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UI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가 첫 번째 와야 돼요. 가가 첫 번째 오지 않는 거를 지워요. 그러면 1, 2, 3 중에 다시 좁혀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에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골라지겠네요. UI 요구사항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 그래서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프로세스 정의, 마지막에 화면 설계.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요. 네, UI 상세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저희 NCS 학습 모듈을 보면 갑자기 UI 시나리오라는 용어가 확, 네,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 UI 시나리오는 뭔데? UI 시나리오란 사용자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서비스 전체의 윤곽을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하는 것이다. 웹이나 앱을 사용하는 모든 단계마다 일어나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기술한 것을 뜻합니다. 시놉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일례로요. 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또는 웹이나 앱을 네,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상황적인 부분을 쭉 기술해 놓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쭉 정리해 놓았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길동은 어디에 살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했지만은 네, 해당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야간도 잤다. 근데 이제 휴가 한번 길게 가려고 휴가를 모았지만 네,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녀온 해당 사진을 올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막상 여행사 패키지 상품들을 살펴봤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잘 못 찾겠더라. 네,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한테 맞는 어떠한 서비스, 웹이든 앱이든 개발을 하는 부분을 목표로 설계를 한다면 시나리오 UI 작성의 예인데요. 네,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서 사용자 그룹을 나눕니다. 이 사람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정리했고 니즈,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는 뭔데?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합리적 비용으로 해외에 자유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현재 불편사항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네, 개선하는 대안으로서요. 네, 여행지 인근의 명소를 추가해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가격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여행 경로를 상세하게 제공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서비스 구성은 네, 구성 가능한 상세 일정을 프로그래밍화하고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을 하고 네, 이동 방법이나 거리 등등 이러한 이제 예시입니다. 감성 요소는 일정별 코스 계획 수립을 유용하게 하고 부가 정보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면 좋겠다. 네, 시나리오 작성 원칙입니다. UI 시나리오 작성 원칙. UI의 전체적 기능과 상호작용 방식을 개발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자. 그리고 모든 기능은 공통 적용이 가능한 UI 요소와 인터랙션, 상호작용적인 부분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정의하자. 그리고 대표 화면의 레이아웃과 그 화면들 속의 기능을 정의하고 인터랙션의 흐름을 정의할 때 화면 내와 화면 간의 인터랙션의 순서적인 측면, 순차적 또는 분기, 나눠진다든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걸로 해야 될까? 네,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요. 예외사항에 대비한 케이스를 정의하고 UI 일반 규칙을 지키면서 기능별 상세 기능 시나리오를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UI 시나리오 규칙을 지정을 한다. 이게 UI 시나리오 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I 시나리오 문서 작성의 요건으로서는요, 완전성이다. 네, 누락된 게 없이 상세하게 다 기술을 해야 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네, 서비스에 대한 목표나 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 또는 디자인 측면에 대한 어떤 UI 스타일, 또 플로우나 레이아웃도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된다. 이해성요, 네,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네, 구성하고 설명이 필요하겠다.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 가독성, 읽기 쉽게 작성하자. 네, 문서 템플릿과 타이포그래프 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되어진 템플릿을 작성해서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 네, 그 외에 세부적인 측면은 개괄적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이 용이해야 되겠다. 네, 쉽게 변경 가능한 것이 좋겠다. 수정 또는 개선 사항을 시나리오 반영함에 있어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추적 용이성. 변경 사항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에 왜 발생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요, 네,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네, 요구사항에 대한 오류를 줄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오류를 감소시켜주고, 개발 과정에서의 재작업이 줄어들고, 또 혼선도 낮출 수 있고요.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시키고요. 시나리오 작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절감시켜 줄 수 있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유관부서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겠다. 이게 네,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UI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I 프로토타입 제작에서는요, 주요 키의 위치와 기능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화면상에 공통적으로 배치되어지는 주요 키와 위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 화면 간의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UI 요소에 대해서 네,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사용자 조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크린에 대한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실기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화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상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내용이 있고, 밑에는 보통 푸터가 있죠. 네. 고정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연락처라든지 사업자 정보라든지 모든 페이지에 고정적으로 노출되어지는 내용들 있죠. 네. 기본적인 스크린 레이아웃을 유지해야 된다. 각 기능들 간의 화면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랙션에 대한 규칙에 대한 기술도 터치, 제스처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조작에 대한 방법, 홈키의 동작 방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기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통적인 단위의 태스크 흐름, 네, 많은 기능에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어떤 삭제나 검색이나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리 재생 등의 인터랙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문서라고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통적 시스템 동작에 대한 정의 문서도 작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UI 설계 도구입니다. 네, 해당 이 파트에서 세세 기준에 보면은 UI 설계 도구 시험 출제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개괄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프로토타이핑 방식으로서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아날로그 수작업을 통해서 하느냐, 네, 아날로그 프로토타입, 즉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거. 이 방식의 예는 화이트보드를 활용한다든지 칠판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마킹해 가면서 설명을 적어 놓는다든지 네, 또는 펜 또는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또는 포스트잇을 붙여 가지고 네, 하는 방법이 아날로그 프로토타이핑이고요. 네, 단점은 수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에 비해서 디지털 다양한 툴을 이용한 프로토타이핑 방식. 보편적으로는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해당 이 UI 설계적인 기능을 덧붙여서 네, 서비스하는 게 파워 모업이라고 있고요. 그 외에 아크로벳, 비지오, 인비전, 네, 마블, 아도be XD, 플린토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키노트, UX핀, HTML 이건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죠. 네. 자, 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하게 되면 네, 장점은 종이 타입 프로토타이핑과 달리 상호작용의 어떤 가능성, 네, 상호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네,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자, 해당 파트에 대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건 어떤 것인가 네, 간단하게 제시해 보았는데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종류가 아닌 거 고르라라 이 말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비지오, 인비전에서 네, 화이트보드는 수작업이었죠. 이건 아날로그 방식, 즉 손으로 직접 하는 거.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감성공학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공학의 개념, 감성공학이란 제품 설계에 인간의 특성과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학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설계이고요. 1988년도 시드니 국제학회에서요. 이 감성공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합적인 감성을 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제품이나 환경을 그에 맞게 안락하고 쾌적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이고요. 크게는 5가지 분야가 있는데 뒤에 보면 감성공학 관련 기술 5가지 분야, 인간공학, 인지공학 등 인간 특성을 파악하라는 연구에 기본을 둔 생체 측정 기술이 있고요. 인간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센서 공학이나 퍼진 뉴럴 네트워크 기술, 신경망 기술 등 인간의 오감 5개, 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센서 및 감성 처리 기술이 있고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등과 같은 감성 디자인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기구 설계나 극소 작은 기계 응용 등 마이크로 가공 기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성 평가 기술, 가상현실 기술 등과 같이 인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새로운 감성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이렇게 5가지 분야가 감성공학 관련 기술입니다. 자, 관련해서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감성공학 관련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라고 요구합니다. 생체 측정 기술, 매크로 가공 기술, 감성 디자인 기술, 신경망 기술. 자, 좀 전에 작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당 이 매크로의 반대가 마이크로죠. 네. 감성공학 기술에서는 마이크로 가공 기술이 요구됐고, 네, 매크로 가공 기술은 아닙니다. 자, 해당 UI 설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네,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프로토타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이 아닌 겁니다. 네. 사용자 설득과 이해가 쉬워요. 맞죠? 개발 시간이 감소합니다. 맞죠? 네.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요거는 단점입니다. 단점. 네. 장점이 아니고. 3번이 장점이 아니고요.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 모두 장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차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게끔 이라고 말씀드렸죠.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에 맞지 않은 거, 틀린 거. 사용자 중심적으로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만 네, 된다 말씀드렸죠. 사용자 의도 파악이 사용 의도를 파악한다. 사용자의 사용 의도 파악한다. 맞고요. UI를 제공함으로써 행위를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네, 이것도 행위 순서 고려하는 거.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3번이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사용자 행위 순서를 규정하여 설계한다. 4번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다음 문제.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의 효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인가? 네, 여러 가지 아까 저희가 살펴볼 때 효과들이 쭉 라이어 리스트 됐었는데, 자, 상식선에서 풀으셔도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는 네, 문제입니다. UI 시나리오 문서의 효과는 개발 속도를 지연한다. 네, 늦춘다는 말이잖아요. 나쁜 거죠. 네. 개발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고, 요구사항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네, UI 시나리오 문서 효과로 네, 올바른 겁니다. 4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에 UI 설계 도구의 유형 중에 UI 패턴과 UI 모델링, UI 디자인 및 소스코드 생성 등 생산성 향상과 화면의 품질 확보를 위한 도구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네, UI 설계의 다양한 도구들, 네, 보기 항목으로 쓸 때는 있는데, 문서 작성 및 드로잉, UI 설계 및 개발 전문 도구, 화면 설계를 위한 전문 도구, 해당 UI 플랫폼에 포함되어진 도구. 자, 다양한 해당, 네, 기능들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과 네, 품질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는 두 번째, UI 설계 및 개발 전문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I 흐름 설계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으로서 네, UI 설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먼저 표지에 해당 UI에 대한 시스템명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었고 버전이 어떻게 네, 계정 이력들 그리고 UI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시스템 아키텍처, 사이트 맵, 프로세스 정의, 화면 설계 등이
포함되어진다. 유용한 시스템은 사용자 모형과 개발자 모형 간의 두 가지 차이, 실행차와 평가차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UI 상세 설계, UI 상세 설계에서는 UI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UI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서비스 전체적인 윤곽을 표현한 것인데, 웹이나 앱을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UI 프로토타입은 확정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UI 전략을 상세화하는 과정이었고, UI 디자인 작성 이전에 미리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공학입니다. 감성공학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합적 감성을 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제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는 공학 기술이었고요. 감성공학 기술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생체 측정, 그리고 오감 센서 및 감성 처리 기술, 감성 디자인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가공 기술, 인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새로운 감성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었다. 자, 이상으로요 UI 설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